우리나라 25세에서 34세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은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을 마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대학 졸업장이 희소하던 시절엔 그게 남들보다 앞서는 강력한 카드였어요. 그런데 거의 모두가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쥐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앞서가는 카드가 아니게 돼요. 없으면 뒤처지는 그냥 기본 입장권이 되죠. 대학이 쓸모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대학을 나오면 분명히 유리해요. 달라진 건 그 졸업장의 역할이에요. 앞서가기 위한 보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입장권으로 역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 졸업장 위에 또 자격증을 얹고 그 위에 또 스펙을 쌓아요. 더 앞서가려고. 그렇게 분명 더 많이, 더 빨리 달리는데 이상하게도 다들 늘 제자리에 있는 기분이 들죠. 여기에 딱 맞는 비유가 있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후속작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자리에 있으려면 온 힘을 다해 달려야 한다. 어떤 정답은 모두가 알게 되는 순간 스스로 무너집니다. 저는 이걸 정답의 자기 파괴라고 부르려고 해요. 갈수록 삶의 허들이 높아지고 어느새부터 우리가 다 함께 제자리를 달리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먼저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선택하는지부터 봐야 해요. 과거의 선택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가족이, 동네가 형편이 정해놓은 길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어려웠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가 지금과 달랐어요. 그때는 모두가 같은 정답을 동시에 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집안마다 좋다는 선택이 다 달랐고 그래서 사람들의 선택도 자연스럽게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국의 사람들이 같은 통계와 같은 순위,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동시에 봐요.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 어느 동네가 오르는지, 어떤 자격증이 답인지 선택은 각자 하는데 그 선택의 근거가 점점 똑같아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원래 모든 정답에는 조건과 유효기간이 붙어 있어요.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택했을 때 유리한지가 함께 따라다니죠. 그런데 그 정답이 콘텐츠가 되어 퍼지는 동안 그 복잡한 조건들이 싹 잘려나가요. 남는 건 짧고 단정적인 결론뿐이에요. 이 전공이 유망하다, 이 동네가 오른다, 이게 답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정보사회가 우리에게 거짓 정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한때 특정 조건에서만 맞았던 답에서 그 조건을 떼어낸 뒤 누구에게나 통하는 영원한 정답처럼 건네는 거예요. 정답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정보에는 그 날짜가 적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같은 답으로 몰리는 게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답이란 걸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해요. 첫 번째는 모두가 따라도 좋은 정답이에요. 잠을 충분히 자고 운동을 하고 안전벨트를 매는 것, 이런 건 모두가 해도 그 효과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다 같이 하면 모두에게 더 좋죠. 그런데 두 번째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남보다 앞설 때에만 이익을 주는 선택이요. 좋은 학위, 인기 전공, 오를 동네, 희소한 자격증, 이런 건 나만 가지면 우위가 되지만 모두가 가지면 그 우위가 사라져요. 입장할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 줄 서는 사람만 늘어나는 셈이니까요. 문제는 정보사회가 바로 이 두 번째 종류의 정답을 모두가 따라야 할 보편적인 정답처럼 퍼뜨린다는 거예요. 원래 남들보다 앞서려고 잡는 카드인데 그걸 모두가 동시에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남보다 앞서기 위한 정답은 모두가 따르는 순간 그 가치가 무너져요. 유망하다던 전공은 지원자가 넘쳐 경쟁이 심화되고 오른다던 동네는 소문나는 순간 가격이 먼저 올라 이미 비싸고 유리하다던 자격증은 다들 갖춰서 더는 차별점이 아니게 되죠. 정답이라고 알려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정답이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를 상실하면서. 저는 이걸 정답의 자기 파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남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은 이익을 보지 않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더 정답의 자기 파괴가 무서운 거예요.
먼저 간 소수는 분명히 앞서갔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 소수가 되려고 발버둥쳐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일찍 그 정답에 올라타려고 달리는 거죠. 모두가 먼저 가려고 하니까 경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정답은 점점 더 빨리 평범해져요. 먼저 간 사람이 이익을 본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 달리기를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손에 놓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라지는 정답의 뒷꽁무니를 쫓아다녀요. 이제 이게 뜬대. 다음은 저게 답이래. 그런데 막상 도착하면 그 정답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가치를 잃은 뒤죠. 더 높은 학력으로, 더 많은 자격으로 죽어라 달리는데 다 함께 달리니까 아무도 앞서지 못해요. 달리는 건 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낙오되지 않고 제자리에 남기 위해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있어요. 모두가 몰려서 그 정답의 이점이 이미 사라졌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그 길로 가요. 왜 그럴까요? 그 정답을 따라가는 게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못해도 한 가지 기능은 확실히 해주기 때문이에요. 실패했을 때 변명거리가 돼줘요. 생각해보면 정답이 모두에게 공개된 세상에서는 실패는 용납받기 어려운 일이에요. 예전엔 일이 안 풀려도 몰랐다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말을 듣잖아요. 정답이 다 나와 있었는데 네가 굳이 다른 길을 갔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가장 좋은 선택보다 가장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선택으로 기울어요. 아이에게 남들 다 보내는 학원을 보내고 모두가 검증했다는 전공을 고르죠. 혹시 결과가 나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모두가 그게 최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정답에는 두 번째 쓸모가 생긴 셈이에요. 처음에는 남보다 앞서게 해주고 그 효용이 사라진 뒤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비난을 막아줘요. 그렇게 정답은 처음에는 기회를 주고 나중에는 알리바이를 줘요. 어쩌면 우리는 원하는 삶을 고르는 사람에서 실패해도 변명할 수 있는 삶을 고르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더 정교해질 거예요. 추천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는 각자 다른 답을 받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당신에게 꼭 맞는 길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추천이 결국 다 같은 가치를 향한다면, 그러니까 더 높은 소득과 더 낮은 위험, 더 높은 성공 확률만을 계산한다면 겉모습만 다를 뿐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비슷한 곳으로 수렴해요. 다른 답처럼 포장된, 그러나 사실은 동일한 답인 거죠. 그리고 그때쯤이면 그 정답을 거부하는 일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점점 무모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 한마디가 다른 삶을 선택하는 비용을 점점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가장 좋은 길을 고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정답은 성공으로 데려가는 길만을 뜻하지 않아요. 실패했을 때 변명거리가 되는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정답은 이점이 다 사라진 뒤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을 앞서게 해주지는 못해도 적어도 혼자 틀린 사람이 되는 것만은 막아주니까요. 그렇게 대학 위에 자격증을 쌓고 자격증 위에 또 다른 스펙을 쌓는 동안 출발선은 계속 높아져요. 누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누구도 먼저 멈추지는 못해요. 멈춘 사람만 혼자 뒤처질 테니까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찾는 건 어쩌면 성공의 정답이 아닐지도 몰라요. 실패하더라도 나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공인한 답을 찾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호문아웃, 지금을 사는 인류를 관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